뉴질랜드 경찰이 새로운 경찰관 모집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 등에 폭발물이 배달되면서 미국의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고용과 투자 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한국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새로운 경찰관 모집을 홍보하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독특한 경찰관 채용 홍보 영상으로 크게 주목을 끌었던 뉴질랜드 경찰이 금년에도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 공개된 3분 길이의 홍보 영상은 국내 한 TV 방송의 Q&A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식으로 유머러스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레이킹 뉴스로 명명된 이번 홍보 영상에는 국내 영화배우들과 코미디언들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제작비는 작년에 35만 달러보다 늘어난 48만 달러가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영상은 발표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찰 모집 영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회 숫자가 600만 회가 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으로 2,500명에 달하는 추가적인 인원이 경찰에 지원했으며 그중 200에서 300여 명이 실제로 경찰관이 됐거나 아직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자스쿠터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하루에 평균 2건의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운 전자스쿠터 서비스가 시작된 후 첫 번 주에만 모두 14건의 ACC 클레임이 제기됐습니다. ACC 대변인 리사 라우텐바흐 씨는 서비스가 시작된 다음 날 2건의 상해 관련 클레임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오클랜드에서는 모두 9건, 크라이스처치에서는 5건의 부상이 보고됐습니다. ACC는 이번 주말까지 어떤 부상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스쿠터는 최대 27km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전거와 달리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라임은 3개월간의 시험을 위해 이 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누카우 항만의 감염의 여부로 인해 오랫동안 접근이 금지됐던 4개의 바닷가가 오클랜드시의 노력 끝에 다시 시민들의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양지로 돌아왔습니다. 오염된 바닷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아마베이, 토마누 이스트, 클락스 비치, 웨이마우스 비치 등의 4개의 바닷가는 접근 불가능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마누레와 자치단체와 오클랜드 수질관리단체의 노력으로 바다에 불법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던 경로를 찾아냈으며 그에 따른 법 강화와 경로 완벽 차단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필 고프는 우리가 드디어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20년간 접근 금지됐던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며 수년간 바닷가 앞에 세워져 있던 경고 사인을 드디어 제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세이프 스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던 웨이마우스 비치의 수질이 국가 기준에 적합한 쾌적한 수준, 매우 낮은 감염 확률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졌습니다. 막힌 고속도로가 복권 1등 당첨의 행운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에 웰링턴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시 여행에 나섰던 많은 이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지만 이 바람에 일생일대의 큰 행운을 거머쥔 남성도 생겼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19일 금요일 웰링턴 북쪽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떠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푸케루아베이에서 트럭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이 도로에 유출되면서 일본 고속도로가 막혀 지체가 극심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번 주말에는 그냥 집에 머물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국도 1호선이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통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먹거리를 사기 위해 뉴타운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우연히 구입한 로또 복권이 1등 100만 달러에 당첨되는 큰 행운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3자리가 맞을 때까지는 100달러쯤 당첨금을 예상하다가 6자리가 모두 맞자 믿을 수가 없었다고 당시의 기분을 전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 등에 폭발물이 배달되면서 미국의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CNN 뉴욕 지구, 민주당 하원 의원 등에게도 비슷한 폭발물이 잇따라 배달됐는데 폭발물 수신처와 수신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찰 폭발물 대응팀 소속 특수 차량이 CNN 뉴욕 지구에 있는 타임 워너 빌딩에서 찾아낸 폭발물을 싣고 이동했습니다. 미 현지 시간으로 오늘 CNN 우편물 보관소에서 발견된 이 폭발물은 간단한 장치지만 실제 폭발이 가능한 것이라고 뉴욕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흰색 가루도 함께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완전히 통제됐는데 배달된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고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워싱턴 인근 자택, 클린턴 전 대통령의 뉴욕 자택에도 비슷한 형태의 폭발물이 배달됐고 뉴욕, 워싱턴, 메릴랜드, 플로리다 등에서 민주당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게 일제히 폭발물이 배달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2주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미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입장을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5년 내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전직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전직 미군 장성인 벤 호지스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15년 내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중 두 나라 간 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호지스 전 사령관은 지난해까지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 워싱턴 DC의 유럽정책센터에서 전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무역전쟁도 미중 패권 다툼이 배경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쇼크지 살해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라고 터키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가운데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쇼크지 살인 사건은 철저하게 계획됐다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우발적 사고사라는 사우디 당국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카쇼크지가 혼인 서류 준비를 위해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간 시점부터 직접적인 살인 모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쇼크지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 발표 후 이 사건이 역사상 최악의 은폐 중 하나라며 사우디를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사건이 연루된 사우디 정부 인사 21명의 비자를 취소 조치에 착수하면서 추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게임 중독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질병으로 인정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게임 중독자에 대해 강압적인 치료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산둥성의 게임 중독 치료소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올린 한 남성은 자신이 이곳 출신이며 밀폐된 독방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치료소는 학생들 머리에 전기 충격을 주는 방식의 치료법을 시행해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게임 중독을 일종의 정신병 증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병원의 부속 치료시설에 혹은 사설 군대식 합숙치료소에 보조금까지 줘가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안휘성의 한 합숙치료소에서는 수갑을 찬 채로 폭행당한 청소년 한 명이 숨지는 등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게임 중독을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노후화된 스마트폰의 성능을 부정하게 저하한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와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애플에 129억 원,
삼성전자에는 64억 7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새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고 제품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논란을 둘러싼 재판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2014년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차별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입학심사 평가 항목들 가운데 개인적 특성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2000년부터 15년 동안 하버드대 지원자들 16만 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서 발견된 특징이 있었는데 개인적 특성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아왔던 겁니다. 하버드대 측은 입학심사에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단체의 주장이 중요한 자료를 빠뜨리고 일부 자료로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최근 고용과 투자 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한국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고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드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유류세 인하율은 15%입니다. 휘발유는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내려갑니다. 이번 대책으로 줄어들 기름값 부담액은 2조 원 규모입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곧바로 기름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 1일 가격 보고제 등을 통해 기름값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름값을 똑같이 내려주면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대책의 목적은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여윳돈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기존 법원 조직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맡기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사건에 연루된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므로 독립된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야 4당이 추진하기로 한 방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계없는 현직 판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부터 1심과 2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법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하지 않고 특정 판사에게 맡긴다면 재판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정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 관련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대책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과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과 유치원 수업료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수차례 밝혔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5년치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비리신고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은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교황은 기꺼이 평양에 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다음 날인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한 것은 보도된 대로 사실이라며 교황의 방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파롤린 추기경은 방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역 교회가 동시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교황은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의 원수와 그 지역 교회의 공식 초청장을 받은 뒤 방문을 결정해 왔습니다. 꽃동네 대학교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기념미사와 비전 2025 선포식 그리고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그동안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꽃동네 현도학원 이사장 오은징 신부 주례로 꽃동네 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이어 개교 20주년 기념 비전 2025 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20년을 내다보며 4가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성과 인성, 영성과 감성을 고루 겸비하고 사회가 주목하도록 발전하는 대학,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모두 만족하고 자연 친화적인 에코 캠퍼스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꽃동네 대학교는 특히 사회복지 영성교육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카리타스학 전공과정을 대학원에 개설했으며 앞으로는 학부에서도 개설해 사회복지 영성교육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2원 43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749원 85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35원 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저녁으로 갈수록 약간의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에는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다가 오후로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 김춘선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수를 거쳐 활동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1-0234-1360번 또는 카톡 아이디 KCR1046으로 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단체 자립생활센터 안내입니다. 자립생활센터 인디펜던트 리빙 서비스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그 가족들분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건강 관련 워크숍과 생활 편리 도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얄 오크 스토어는 09-625-0322, 브라운 스페이스 스토어는 09-550-3387, 그리고 보타니 스토어는 09-281-502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